이번 시간에는 입력 중에 디지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드웨어 뭐가 됐든 간에 스마트폰을 쓰든 하드웨어 제어를 하든 제품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입력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입력을 어떻게 제어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그 산출물도 달라지고 개발에 대한 제품 설계에 대한 난이도도 상당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 얼마나 들어왔냐 이 정도 수준은 정말 그렇게까지 어려움이 없는데 하긴 그 부분도 이제 다른 기능들하고 믹스가 되면 이제 언제 읽어드려야 되느냐, 이 읽어드린 거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할 거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어려워지긴 합니다. 그래서 기능이 많아질수록 이 입력 파트를 처리하는 부분이 상당히 알고리즘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힘든 부분들이 있고요. 그나마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쓰면 터치 관련된 입력이라든가 UI, UX가 있는 입력들은 그나마 좀 나은데 그런 게 없는 입력들 같은 경우는 다 하드웨어적으로 구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힘들죠. 하지만 우리가 하는 부분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입력 부분을 좀 쉽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입력의 가장 기초적으로 쓰이는 입력은 이 텍트 스위치입니다. 텍트 스위치는 참 많이 쓰이기도 하고 다양한 기계적 접점에 의해서 이제 많이 변형되기도 하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쓰였던 게 이제 리모컨, TV 리모컨 같은 경우에 이제 텍트 스위치 많이 돼 있고, 우리 엘리베이터 타면 이제 스위치 다 텍트 스위치 개념이고, 자동차를 타도 텍트 스위치고, 노트북을 눌러도 텍트 스위치고, 상당히 이 접점에 대한 기계적 방식의 다양성이 있을 뿐이지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붙냐 떨어지냐, 내가 기계적으로 눌러서 이 정기적으로 이제 붙냐 떨어지냐를 논하는 게 이제 스위치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전자석 스위치는 스마트폰 보면 이제 정전 용량 방식 이런 타입들이고, 기계적 스위치는 전등을 껐다 켰다 하는 전등 스위치라든가 대부분이 이제 기계적 스위치죠. 그 중에 이제 이런 탭 타입으로 되어 있는 스위치가 이제 가장 우리가 흔히 쓸 수 있고 소형의 이제 제일 심플하다 보니까 이걸 통해서 디지털 입력 쪽을 많이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텍트 스위치가 뭔지 한번 싱커캐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싱커캐드를 한번 열어보죠. 싱커캐드를 들어가 보시면 또 이제 서킷에서 새 회로 작성을 누르게 됩니다. 눌러서 이제 싱커캐드를 들어가 보시면 여기 작업 화면에 우측 상단에 보면 여기 누름 버튼이라고 있죠. 누름 버튼을 갖다 놓습니다. 이 누름 버튼이 텍트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얘를 누르면 이 속 내부에서 정기적으로 이 터미널과 터미널 사이가 이렇게 이쪽과 이쪽이죠. 이쪽과 이쪽이 붙게 되고 평상시엔 떨어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 이 검은색 부분을 누르면 탁 하고 이제 눌려서 기계적으로 눌려서 접점 두 개가 붙는 거죠. 이 네 개인 이유는 이 아래는 내부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얇아서 이렇게 누르면 넘어지고 그런 것 때문에 네 방향으로 이렇게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그런 텍트 스위치고, 이 사이즈별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5mm 짜리냐 10mm 짜리냐 이렇게 해서 사이즈별로 이제 다양하게 있죠. 그럼 이제 아두이노 한번 배치를 해볼까요? 이쪽에 내리면 모두 구성 요소에서 모두에서 아두이노 우노를 불러옵니다. 아두이노 우노를 불러오고, 브레드보드를 불러야죠. 이 브레드보드에서 작은 브레드보드를 불러오겠습니다. 불어서 이렇게
연결을 하죠. 구성을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이번 저번 시간에 설명한 대로 브레드보드에 이렇게 갖다 대면 어디가 이렇게 연결되는지가 나오고요. 예, 이 스위치류는 이렇게 10kg짜리 저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갈, 검, 주죠. 10kg짜리 저항을 갖고 이렇게 이렇게 회전을 시켜가지고 연결을 하게 됩니다. 연결을 해주는데 얘를 이제 풀업 저항이라고 부르는데 정기적으로 레벨을 높여주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얘가 평상시에 5V 전압을 유지하고 있다가 신호적 측면이죠. 내가 얘를 이렇게 눌러주면 이 지금 좀 컨트롤 Z로 다시 한번 그리겠습니다. 검은색. 얘를 눌러주면 그라운드가 레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레벨 차를 갖고 스위치가 눌렸나 안 눌렸나를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어찌됐든 입력 이제 저희 개발자 입장에서 도대체 입력이 어떻게 하면 이제 들어왔는지를 어떻게 하면 판단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됐든 간에 신호가 변화를 해야 됩니다. 0에서 5V로 변화를 하든 5V에서 0V로 변화를 하든 0이냐 2이냐의 관점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한쪽으로 이게 변화가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0에서 5V를 만들어주는 건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5V를 유지하고 있다가 이제 0V로 떨어뜨려주는 작업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거의 대표적인 회로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연결을 하고 여기를 아까 했듯이 이번엔 뭐 8번 핀에다 연결을 해볼까요? 8번 쪽에다 달고 VCC 그라운드는 여기 그라운드 핀이죠. GND 핀 여기다가 연결을 하고, 이 플러스는 5V 쪽에다가 이렇게 색깔을 좀 바꿔주는 이유는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 그라운드를 검은색 어두운 계열로 많이 쓰고 5V VCC 계열을 플러스 계열은 빨간색 밝은 계열로 많이 쓰게 됩니다. 시그널을 아무 시그널 색깔로 이제 쓰게 되고, 회로를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여기 이제 저번 시간처럼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USB로 전원이 들어오죠. PC에서 VCC가 들어와서 5V를 타고 가죠. 쭉 타고 여행을 합니다. 이렇게 여행을 가죠. 가서 저항을 만납니다. 저항을 만나는데 평상시에는 얘가 떨어져 있죠. 그러다 보니 이렇게 이쪽 시그널로 통해서 8번 핀으로 가서 여기가 플러스 5V VCC 하이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됩니다. 기타 등등이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표시가 되고, 만약에 내가 이제 스위치를 눌렀어. 색깔을 좀 다른 걸로 표현을 좀 해볼게요. 이 스위치를 눌렀어. 그러면 이제 여기 VCC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갑니다. 똑같이 가죠. 똑같이 가다가 내가 눌렀으니까 얘가 이제 붙었죠. 내부적으로 붙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얘를 따라서 그라운드 쪽으로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8번 핀이 어떻게 되느냐, 그라운드와 같아집니다. 이렇게. 그렇죠? 여기가 이제 그라운드로 빠지니까 그라운드로 하고 같아집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냐, 0V, 그죠? GND, 로우,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원래는 입력이 설명할 게 상당히 많고 이해시키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게 이제 기본적인 회로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걸 잘 보고 이 프로그램 하는 쪽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빼놓은 게 있어서 다시 좀 더 추가하겠습니다. 디지털 입력도 이 블록 코딩으로도 프로그램이 가능합니다. 그 부분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화면을 또 줄이죠. 줄인 상태에서 코드, 그래서 문자 플러스 블록을 열립니다. 열면 이렇게, 그죠? 저희가 확인할 건 뭐 스위치를 눌러서 이 L 버튼이 LED가 들어오는 걸 확인하는 거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여기 지금 그 기본 소스가 들어있는데 이거는 휴지통으로 이제 삭제를 하면 되고, 제어에서 보면 저희가 이제 버튼이니까 입력을 갖고 옵니다. 입력에 디지털 핀 몇 번을 읽을 건지 이거를 갖고 오죠. 그리고 제어에서 조건문을 갖고 옵니다. 뭐뭐인 경우, 그렇지 않으면, 그죠? 이렇게 해주고, 저번 프로그램에서는 벨스라고 하는 변수를 넣듯이 여기서도 변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변수에 똑같이 벨스를 넣어서 이 벨스를 이제 벨스에다 이제 저장을 하게 되죠. 보시면 이제 벨스를 뭐뭇으로 설정, 이 부분에다가 디지털 아까 이게 몇 번이죠? 8번 핀을 이렇게 설정해서 이렇게 갖다가 붙이면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기존에는 핀모드, 그죠? 값 자체가 이렇게 디지털 리드만 있었다면 이걸 갖다 놓으면 이렇게 프로그램이 변경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을 또 이제 이 안에를 맞춰야 되겠죠? 이 안에를 맞추면 그 베이스 값이 이제 로우냐 하이냐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수학에서 판단을 하죠. 그래서 이 기호, 이런 부등호가 있는 부분을 갖다 놓고, 이건 사칙 현상이 있는 거니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사칙 현상이 있는 거고, 이거는 이렇게 부등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용할 건 이제 같다 표현이기 때문에 같다를 누릅니다. 누르면 지금 1 이꼴 1이잖아요. 이게 같다 표시입니다. 관계 형상자인 같다의 표시고, 지금 뭐하고 뭐를 비교해야 되느냐, 그죠? 이 벨스가 높으냐 낮으냐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벨스 변수에 가보시면 이 벨스라는 변수면 을 놓고 이 값이 지금 높냐 낮냐니까 수학에서 높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맞추면 조합을 하면 이렇게 아까 벨스가 만약에 하이면, 그죠? 원래는 로우여야죠. 로우에 이제 눌러진 거라고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낮음으로 놓으면, 로우면 눌려졌다는 얘기죠. 눌려지면 여기 L 출력이죠. 출력. 지금 이 13번 LED는 기본 LED하고도 같습니다. 그래서 13번이 높음 켜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낮음 꺼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프로그램 보시면 우리가 좀 전에 텍스트 코딩으로 짠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처음에 이제 켜지지 않다가 버튼을 누르면 켜지고, 놓으면 꺼지고, 누르면 켜지고, 놓으면 꺼지고, 이렇게 프로그램이 블록 코딩으로 짜더라도 충분히 텍스트 코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직관적이죠. 보시면 이제 뭐 이렇게 벨스를 디지털 핀으로 읽어서 이걸 설정했을 때 만약에 벨스가 낮음인 경우는 이걸 수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밑에 걸 수행한다. LED를 켜고 끄고를 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아두이노 명령어를 직접적으로 지금 당장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런 블록을 통해서 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